마지막 시간 6과 한번 해봅시다. 관계부사 나오는데 관계부사는 접속사하고 대명사가 할 기능을 접속사하고 부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대명사가 있을 자리에 부사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 똑같이 어떤 이라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1번 이렇게 하셔도 좋고, 안 하면 2번의 방식은 관계부사의 성격에 따라서 그때, 그 다음에 거기서, 그 다음에 그래서 이렇게 해석하는 것도 한 가지 방법입니다. 물론 어떤 이라고 해도 돼요. autumn은 계절인데 어떤 내가 가장 restless, 가만히 있지 못하는 계절이다 라는 얘기죠. rest가 가만히 쉬는 거잖아요. restless라고 하면 가만히 못 있는 거니까 안절부절 못하는, 어쩔 줄 모르는, 가만히 있지 못하는 이런 말입니다. 자, 그때라고 바꿔도 되겠죠. 가을은 계절인데 그때 나는 가장 안절부절을 못하죠. 두 번째요, 저게 호텔인데 어떤 우리가 허니문을 보냈던 이라고 이렇게 해석하셔도 되고, 저게 호텔이죠. 거기서 우리가 허니문을 보냈습니다 라고 해석해도 좋겠습니다. 허니문은 신혼이죠. 아시죠? 신혼여행. 신혼여행입니다. 왜 저게 꿀달이 됐을까?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실제로 스코티시 쪽에서 이렇게 꿀을 탄 술을 이렇게 먹여서 신혼 기간 중에 그래서 저런 이름이 붙었다는 썰도 있고,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확정적인 썰이 없어요. 어떤 게 맞는지 잘 몰라요. 자, 그래도 어쨌든 꿀달이란 말이 너무 웃기는 것 같아요. 지금은 신혼 기간을 나타내는 말로도 많이 쓰죠. 그 다음에 I can't think of reason 이라고 하면 나는 그 이유를 생각할 수 없죠. 어떤 내가 너를 도와야 하는입니다. 마지막 나는 그 방법을 모르겠어요. 어떤 방법이냐면 내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인데 the way하고 how에 괄호가 붙어 있는 건 관계부사의 선행사고 관계부사는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되죠. 그죠? 그래서 여기 때를 나타내는 말과 when 중에 하나를 생략해도 되는데, 그래서 만약에 when이 없다고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그러면 명사 뒤에 뭐가 붙어 있는 거예요? 주어 동사가 붙어 있는 거니 주어 동사가 명사를 꾸미는 말로 그대로 해석해 버리면 되죠. 근데 만약에 이 자리에 앞에 있는 이 명사가 없을 때는, 그리고 이것만 있으면, 명사가 없다고 해보면 바로 저기서 이렇게 해석하면 더 좋아요. 바로 거기서 우리가 꿀달을 보냈어요.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아만 봐도 꿀달 너무 이상한 말 같아. 상대방을 부를 때도 그렇게 부르잖아요. 미국 애들. 야, 꿀! 이렇게 부르면 응, 꿀! 이러면서 가잖아요. 꿀이들 같은 이라고. 저렇게 요령껏 여러 가지로 관계부사를 해석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1번 한번 해보시죠. 일부 심리학자들의 생각은, 일부 심리학자들의 믿음은, 다음에 통찰력이란 이렇게 된 거예요. 통찰력이란 is the result, 뭐의 결과냐면 어떤 문제를 재구조화한 것의 결과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어떤 문제를 재구조화할 때 통찰력이 생긴다라는 건데, 자, 뭐하고 난 뒤냐면 a period of non-progress면 발전 없는, 진보 없는 이런 시기를 보내고 난 뒤에 문제를 재구조한 것의 결과로 인사이트가 생긴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where이라는 말은 그러면 누구를 받는 거예요? non-progress period를 얘기하는 거죠. 그 발전이 없던, 진전이 없던 시기는 그 사람이 믿어져요. 그 사람이 뭐 했다고 믿어지냐면 너무 집중했다. 과거의 경험에 너무 집중해서 get stuck, 딱 갇혀버린, 꼼짝 못하고 갇히는 게 get stuck입니다. get stuck 되었다라고 믿어지는 발전 없는 시기를 보내고 나서 어떤 문제를 재구조화하는 것의 결과로 얻게 되는 것이 인사이트라고 하는 거죠. 어떤 말인지 아시겠어요? 수학 문제 푸는데 옛날에 풀었던 거하고 비슷해 보여서 옛날에 풀었던 그 방식대로 계속 풀면서 계속 더 이상 못 나가는 거잖아요. 답이 안 나오는 거잖아요. 그런 발전 없는 여러분의 시간을 계속 보내다가 이거 다른 식으로 풀어야 되나 봐 하고 문제를 다르게 접근을 하게 되면 그때 얻게 되는 게 인사이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 2번 내볼까요? 쉽다 그죠? 이건 1990년대 이후로 90년대 이후로 건강이 점차 stabilized 되었죠. stable이라는 단어가 뭐예요? 안정된. 명사로 쓰면 마구간 조심해 두세요. 말을 세워 놓는 것. sta라는 말이 세우다라는 stand잖아요. 말을 세우면 stable, 마차를 세우면 station. 그래서 그 이제 버스나 택시 이런 거, 기차 이런 거 이제 스테이션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점진적으로 그럼 stabilize라고 하면 안정화되었다라는 얘기겠죠. 자, 하지만 여전히 이런 때가 있죠. 이런 거 제가 해석할 때 뒤에서 먼저 하고 오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그냥 넘어가서 하지만이라고 해버리면 됩니다. 1990년대 이후로 건강이 점차 안정화됐죠. 하지만 여전히 이런 때가 있어요. 어떤 때가 있냐면 그 심지어 글쓰기가 challenging이면 어려운 거겠죠. 어려운, 힘든 이라고 하면 됩니다. 다음 3번 문장 해석해 보시고요. 우리가 head라는 말은 이제 머리, 그 다음에 동사로 쓰면 어디로 향하다라는 말이 되죠. 우리가 세상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는 또는 어떤 세상이냐면 어떤 세상 광범위한 정보 파편의 자취가 extensive라는 형용사가 광범위한 거죠. 그 다음에 trail이라는 말은 자취 흔적을 나타냅니다. fragment가 파편 조각이에요. 그냥 많은 정보가 라고 하면 되는데 이렇게 써서 글을 읽기가 어려운 거예요. 많은 정보라고 쓰면 될 걸 수능 수준에서 나오는 지문들은 단어를 저런 어려운 걸 쓰잖아요. 그죠? 야, 너 창문으로 나가면 떨어질 거야 라고 해도 되는데 창밖으로 나가면 중력의 법칙을 확인하게 될 거야 라고 쓰는 말을 이해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 시를 이해한다는 게 그렇잖아요. 시 읽어서 처음 읽으면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경우 많잖아요. 그죠? 근데 영어 지문을 읽어서 고3 수준의 영어 지문을 읽어서 답 못 찾을 때는 31번에서 39번 사이 거의 대부분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과학 지문 아니고 문과 지문일 경우에는. 그래서 계속 비유되어 있는 말, 영어로 뭐라고 그러죠? 메타포라고 그러잖아요. 걔가 함축하고 있는 말이 뭔지, 그 다음에 이 글을 쓰는 사람들이 이렇게 어려운 단어를 활용하는 이유가 이렇게 뭐 좀 하는 놈들이 저렇게 쓰잖아요. 쓸데없이. 저 말을 그래서 기계적으로 번역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정보 파편의 광범위한 자치라는 건 그냥 많은 정보가, 많은 흩어진 정보가 이렇게 쓰면 너무 쉬운데 그걸 어렵게 쓰는 거라고요. 이걸 순서대로 나누고 이게 영어 실력이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여러분은 그거 못 읽는 거 없어요. 다 읽는데 내용을 어떻게 잘 받아들이느냐.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의 모의고사에 나오는 걸 미국의 초등학교 3, 4학년 수준을 읽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걔들이 영어를 몰라서 못 읽습니까? 아니라 모르는 단어가 있어서 못 읽습니까? 그렇지도 않은데도 어려워요. 마치 우리나라 중학교 1학년이 고등학교 2학년 윤리와 사상 문제를 보면 지문을 못 읽어내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떤 말인지 이해가죠? 대부분 수능 문제를 못 푸는 건 그래서 못 푸는데 대부분의 거기에 대한 문제 해결책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사선 긋는 걸로 해결책을 제시해요. 그리고 사선을 많이 그어서 애들이 네가 못해라는 걸 주입시키려면 토플 리딩 이런 걸 학원 교재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해결책이 아닌데 자꾸 그게 해결책인 것처럼 모르는 단어가 나와도 읽을 수 있는 능력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단어를 100개, 200개 단어장의 수준만 높이잖아요. 심지어는 내가 여기서 워드스마트 쓰는 학원도 봤거든요. 워드스마트는 미국 애들이 SAT 준비할 때 보는 단어책입니다. 그걸 한국 애가 왜 쳐다보고 있냐고요. SAT는 미국의 수학능력 시험입니다. 그거 볼 때 그러니까 국어 언어 영역 어려운 어휘집 이런 걸 갖다 놓고 미국 애들이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국어 영역 어휘집이잖아요. 미국 애들이 보는 걔네들 대학 입시 어려운 어휘집을 한국의 중고등학생들이 그걸 왜 쳐다보고 있습니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이 지문의 내용을 이해하고 파악하는 게 핵심입니다. 수능은. 근데 그거 여러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꾸 사고를 그리 가져가야 되는데
10년에서 12년 동안 계속 이런 것만 하고 있잖아요. 괄호로 묶으려는 둥, 뭐가 뭘 수식했다는 둥, 뭐가 사라졌다는 둥, 좀 이따 해석하겠지만, 그리고 그건이라고 해버리면 끝날 걸, 디스플레이드가 여기서 꾸미는 건 인포메이션 프래그먼트겠지, 이러고 있으면 조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랬겠지만. 그러니까 습관을 자꾸 떼내야죠. 내신 시험 보는 것하고 수능을 보는 건 조금 다른 문제 같습니다. 완전히 다르진 않은데 접근의 방식은 달라야죠. 시를 읽을 때와 소설을 읽을 때가 다른 것처럼 수능 문제를 풀 때는 얘기가 좀 달라야 되는데요. 미안한 얘기지만 수능 강의를 하시는 분들도 맨날 똑같은 얘기하고 있어요. 맨날 사슴만 좁하고 있죠. 그래서 너희들 영어 실력이 없다고 그러죠. 영어 실력이 없는 게 그 말을 하는 사람의 국어 실력이 없는 게 아닐지 굉장히 의심스럽습니다. 저는 진짜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어요. 어떤 세상이냐면 광범위한 정보 파편의 자취가 우리에 관한 정보 파편의 자취가 will be forever preserved. 영원히 보존될, 인터넷상에 보존될 세상을 향해서 가고 있죠. 자, 앞으로 우리와 관련된 많은 정보들이 인터넷상에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거죠. 근데 이렇게 써주면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가 되는 거고, 이렇게 써주면 고3 모의고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displayed는 내신형으로 설명해 볼까요? 그러면 and 쓰고 뭐라고 될 거냐면 and it is displayed 이렇게 되었을 문장이 소위 분사구문으로 쓰는 거겠죠. 접속사 생략하고요. it 생략하고 being ed에서 being ed의 being은 관용적으로 주로 생략이 되죠. 그래서 being이 생략되었으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해석할 때는 그리고 그건 즉각적으로 검색 결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이렇게 읽으면 될걸.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LI 해석 못하면 안 해도 됩니다. 수능 지문을 풀 때는 내신은 그러면 뭐 되냐면 엿됩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석하셔야 됩니다. 근데 내신은 지문을 알고 보는 거니까 분석하고 이걸 갖고 문제를 만드는 거니까 뭐라고는 참 못하겠는데 그냥 혼자서 개인적인 생각은 저 혼자 하는 생각은 내신 문제도 이제 형태를 좀 바꿀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제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그럼 4번 갈까요? 해석해보죠. (20세기 전까지는 작곡가들이 자유롭게 형식과 디자인을 실험하기 시작할 때 또는 자유롭게 실험할 때라고 하면 되죠. 클래시컬 뮤직이 제가 클래식이라고 쓰면 안 된다고 그랬죠. 클래시컬 뮤직이라고 써야 됩니다. 아니면 클래식스라고 쓰고 얘를 없애버리면 돼요. 그러면 클래식스가 클래시컬 뮤직이 됩니다. 왜 만화도 그러잖아요. 커믹 북스라고 써야 만화책이 되거든요. 이렇게 써도 되는데 커믹스라고 써도 만화책이 되죠. 올림픽 게임즈라고 쓰고 올림픽스라고 쓰는 거예요. 똑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클래식 음악은 계속해서 뭘 따랐냐면 기본적인 규칙을 따랐죠. 뭐와 관련해서? 스트럭처하고 관련해서, 구조와 관련해서. 그리고 좋아하는 하모니는 화성입니다. 음악에서는. 화성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되죠. 수가 아니고 그냥 화성은 언급 안 할 거고요 라는 얘기입니다. 얘는 그래서 우리말로 뭐는 말할 필요도 없고 이런 얘기가 된 거죠. 20세기 한 19세기 정도까지 그랬죠. 저때 기존의 클래식의 음악 규칙을 제일 먼저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두각을 탁 나타내면서 형식을 바꿨던 사람이 누구였죠? 20세기가 아니잖아요. 그 바그너였잖아요. 네. 그다음에 처음 시작할 때 냈던 숙제 아직 안 했나요? 자기 아는 거 써오기? 아직 안 해왔습니까? 반면에 지금 비슷한 시기에 굉장히 유명했던 작곡가 중에 아니야 기존의 형식들을 고수해야 돼라고 주장했던 대표적인 계열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브람스였어요. 그래서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는 말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신 혹시 브람스 음악을 좋아하나요? 라는 말로 드라마 제목으로 쓰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유럽에서 당시에 브람스를 좋아하세요? 라고 물어보는 말은 기존의 형식을 갖춘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니 아니면 바그너파니 넌 음악적으로 보수 계열이니 아니면 바그너처럼 혁신 계열이니를 물어보던 말이었는데 그게 이렇게 달달한 연애 드라마의 제목으로 쓰였었죠. 그런 의미였습니다. 원래 교향곡 이러면 몇 악장으로 구성이 되죠?
가겠습니다. 네, 사학장으로 쓰는 교향곡이 1, 2, 3, 4학장의 형식이 옛날에 원래 정해져 있었어요. 그걸 처음에 사실 처음 깨뜨린 사람은 누구라고 봤어야 되냐면 베토벤이 건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래도 기존 룰은 따랐는데 나중에 이제 19세기쯤 가면 그 형식의 파괴를 가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자, 5번 문장 해석해 봅시다. 괜히 얘기했네. 많이 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어요. employee라고 쓰면 doubly 들어오면 대상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채용하는 대상, 즉 채용당하는 사람이니까 employee라고 쓰면 직원입니다. 자, 직원인데 어떤 직원이냐면 깨닫죠. 무엇을 깨달아요? 자기가 신뢰받고 있지 못하구나. 사람들이 누가 자기 동료들이 그다음에 shared responsibilities면 함께하는 책임이죠. 같이 맡은 일인 겁니다. 그래서 공유한 책임과 관련해서 동료들의 믿음을 못 받고 있구나. at work라고 나오면 우리말로 회사에서, 직장에서 이렇게 해석하시면 돼요. 가끔씩 보면 책에 뭐 일할 때 뭐 이렇게 써놓은 책들도 있는데 아닙니다. 그리고 회사를 영어로 쓰라고 그러면 컴퍼니 쓰는 사람 많거든요. 컴퍼니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예요. 그런 의미 정도로 쓰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서 내가 어디 회사에서 일한다라고 할 때는 work for이라고 쓰는 게 맞습니다. I work for Starbucks 이렇게 쓰면 그럼 내가 스타벅스에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직원은 직원인데 어떤 직원이냐면 회사에서 이게 서로 같이 맡은 일을 이 동료들한테 신뢰받고 있지 못하구나. 동료들이 나에 대해서 믿음이 없구나라고 느낀 직원은 그 다음에 어쩌면 이렇게 됐죠. 이런 거 만약에 해석 못하겠으면 수능에서는 그냥 넘어가 버리세요. 삽입된 거 불필요한 말입니다. 알면 더 좋지만 공부할 때는 넘어가면 안 되고요. 문제 풀 때는 넘어가라고요. 그다음 모르겠으면. 자, 그러면 생각해보고 reflection이라는 말이 반사 말고 아주 깊이 하는 생각, 어려운 한자어로 하면 심사숙고 이런 느낌 가지거든요. 그래서 after reflection이라고 하면 잘 생각을 해보고 identify areas, 영역을 확인할 수도 있는 거죠. 어떤 분야를 확인하냐면 자기가 일관되게 let others down, 다른 사람들이 다운되게 만드는, 저기서 down은 뭐겠어요? 기대, 감정 이런 것들이 내려가는 거겠죠. 그래서 let down이라는 말이 실망시키다라는 뜻으로 굉장히 많이 씁니다. Don't let me down 이러면 나 실망시키지 마 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no fuck you 뭐 이렇게 얘기하죠. 자,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일관되게 다른 사람들을 실망시켰던, 그 다음에 fail to는 실패하고 못하는 걸 fail to라고 한다고 그랬죠. 그죠? 실패하고 안 하는 거. 그래서 follow through를 하지 못했던 영역을 확인합니다. 이전 과제에서요. commitment이라고 하면 얘가 commit이라는 단어가 헌신하다, 전념하다 이런 뜻을 가지거든요. 동사로 쓰면 commit까지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ment까지 붙으면 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자기가 헌신적으로 하는 일 이런 말이 되니까 헌신 전념에서 헌신하는 행위 말고 헌신하고 전념하는 일로 바꾸게 되면 과제, 책무 이런 말이 되는 거죠. 해석 다 한 건가요? follow through. throw라는 전치사가 뭘 나타낸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follow는 뭐예요? 따르다죠. 그러니까 끝까지 따라가다라는 말입니다. 끝까지 따라가다. 그래서 골프 같은 거 할 때 이 스윙하는 동작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마치는 걸 follow through라고 그래요. 집에 가서 아빠한테 물어보세요. 아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6번 해석합시다.
여러분 뭐 그냥 앞에서부터 쭉쭉 읽히네요. 앞으로 글 읽을 때 그래서 가급적이면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그 자리 찾아서 순서대로 하려는 좋지 못한 습관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에서 읽는데 남의 나라 말이라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잘 안 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확인해 보시든지. 자, 이게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죠. 어떤 이유냐면 심지어 가장 성공한 가수도 have to listen to 들어야만 하는 accomplish라는 단어가 뭔가를 이루고 성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성공한 뭔가를 이룬 가수가 되겠죠. 이런 가수도 opinion of coach나 또는 voice teacher의 의견을 들어야 하는 이유군요. as to라는 말이 뭐뭐에 관해, 뭐뭐에 대해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나와요. 자주 쓰이는 표현입니다. 자, how they sound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들리는지, 즉 자기들이 노래가 어떻게 들리는지 우리가 이제 보컬 트레이너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 코치나 보컬 티처들의 말을 들어야 하는 이유인데 반면에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는 what they have to do such a thing 그런 것을 해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걸 해야 할 이유가 있는 콘서트 바이올리니스트는 없습니다. 자기 소리를 자기가 들으니까. 시험 봅시다. 어렵지 않아요. 뭘 보는 게 어렵지 않냐면 아주 강력한 경제는 어떤 경제죠? 기회는 넘치고, 그죠? 기회는 풍부하고, 그리고 일자리는 go begging 하는 이런 강력한 경제는 무슨 말인지 모르면 어떻게 해도 되죠? 해석 안 해도 된다고요. 주제 찾기에서는. 이건 뭘 도와주는 거냐면 사회적 장벽을 무너뜨리는 걸 도와주죠. barrier이라는 명사가 장벽입니다. go begging이라고 하면요. 얘는 뭐 찾거나 구하는, 찾는, 원하는 사람이 없다 이런 얘기예요. beg, beg가 뭐죠? 애원하고 간청하고 이러는 거잖아요. 그래서 애원하고 간청하는 걸 그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을 beggar이라고 하잖아요. 거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go begg이니까 일자리가 제발 좀 내 자리 좀 가져줘라고 애걸복걸을 하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go begg이 저런 말이 돼요. 그러니까 일자리가 찾는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는 취업을 안 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아니라 다 취업이 되어 있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얘도 뭐 어려운 문장이 어려운 건 아닙니다. 8번 해보시죠. times라는 말은요, 얘는 시간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시대, 시기, 그 다음에 시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좋습니다. 시간이라고 하면 왠지 이렇게 딱 지정된 느낌이 드는데 얘는 약간 블록의 느낌이 좀 있어요. times라고 쓰면. 그래서 고대 이렇게 쓸 때 ancient times 이렇게 쓰잖아요. 자, 아이가 새로운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하려면요. 그 카운셀러나 child가 search for 뭘 찾아야 되죠? times를 찾아야 됩니다. 상담하는 사람하고 이하고 그 다음에 언제를 찾아야 되냐면 그 문제가 아직까지 아이에게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때를 찾아야 되는 거죠. 자, 또는 그 아이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던 때를 찾아야 됩니다. 자, 그리고는 focus on이니까 집중해야죠. 어디에 집중하냐면 다양한 방식 또는 다른 방법들에 집중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이죠? 그 아이가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했던 이런 다른 방식들에 집중해 보아야 합니다. 얘도 내용이 좀 멍하죠, 그죠? 이게 지문이 있으면 별게 아닌데 지문에서 이렇게 하나 잘라서 떼놓으면 근데 구문독해 책들이 어쩔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고 나면
막 계속 더 이상 구문독해책으로 공부하고 이런 거 저 별로 권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문책을 보라고 하는 이유가 대신에 지문책의 뒤에 EBS 교재 이런 것들은 반드시 이렇게 구문 내세를 달아놓거든요. 어려운 문장들은. 그거 빠뜨리지 말고 계속해서 공부해 가시면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책 2권 정도면 모르는 문장 없어요. 모르는 문장이 나타나면 어려워서 언뜻 잘못 봤거나, 그러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중학교 1학년이 고3 국어 문제를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 길고 어려워서 잠깐 언뜻 봤거나, 왜 수식어가 너무 많은 문장들은 이게 얘가 뭘 수식하는지 어려울 수 있잖아요. 한국어도. 영어도 똑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문장 구조를 못 보는 게 아니라 내용이 어려워서 문장 구조를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일이 없게끔 많은 문장들을 자꾸 읽어내야 되는 거죠. 제가 했던 말 어떤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9번 해봅시다. 오리진이라는 명사는 기원 유래를 나타내는 말이죠. 그래서 오리지널 뭐 이렇게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 앞에 있는 AB는 방향 또는 강화라고 그랬죠. 방향을 나타내는 강화된 말인데, 그러니까 원래부터 있던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버리진이라는 말이 AB하고 오리진이 붙어서 어버리진이 되면서 스펠링 E가 하나 더 붙어요. 그래서 어버리진이 되면 얘가 원래부터 거기에 있던 원주민을 나타냅니다. 거의 대부분 Aborigine이라고 쓰면 대부분 호주 원주민이에요. 영어 지문에서 거의 대부분. 그 다음에 그러면 요 단어는 그놈의 형용사겠죠, 그죠? 그러면 그냥 원주민이라고 해도 됩니다. 호주 원주민은 A를 대문자로 쓰는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한 가지 뚜렷한 이 원주민 문화의 측면은, 양상은 이 어떤 개념이냐면 토테미즘이에요. 토테미즘 뭔지 아시죠? where 나온 건데 이거 지금 그럼 토테미즘 설명하는 거겠죠. 그 부족 구성원들이 출생 때, 태어날 때 assume합니다. soul과 identity of part of nature의 assume부터 먼저 합시다. assume이 오늘도 한번 나왔었는데, assume이라는 말은 아까는 뭐라고 가르쳐 드렸죠? 생각하다라는 뜻 하나 가르쳐 드렸잖아요. 근데 assume이 그거 말고 이 asum이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원래 take 라는 의미에서 오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단어로 뭐가 있을까? 그렇지. consume이라는 말이 그래서 섭취하다라는 뜻의 take를 가지는 거예요. consume이라는 말이. 그래서 여기도 이런 뜻으로 사용이 되게 되면 assume이라는 말이 생각하다 말고 뭐뭐를요, 어떤 특성이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을 특성이라고 할까요? 특성, 특징 이런 것들을 띠다라고 하죠. 띠다, 발현되다라는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자, 태어나면서부터 그 부족의 멤버가 영혼과 정체성을 띈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 거죠. 뭐의 일부분이냐면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사람이 태어날 때 걔가 자연의 일부분으로서의 영혼과 정체성을 띈다라는 겁니다. 아이덴티티가 정체성이라는 뜻이에요. 아이덴티티라고 할 때 여기 아이덴트라는 말이 들어가면 얘가 영어에서 same의 의미를 가집니다. 같다라는 얘기인데, 그래서 얘가 실제로 이 사람하고 신원이 같은지를 확인하는 게 identify인 거예요. 그래서 identify는 뒤에 with 붙으면 어떤 뜻이 하나 더 있죠? 많이 쓰이는 게, 얘는 단독으로는 쓰지 않아요. with가 꼭 있는데 이렇게 하면 누구누구와 동일시하다라는 뜻을 가지죠. 그래서 identification이라고 명사로 쓰면 신원 확인, 정체 확인이라는 뜻도 있는데 뭐도 있어요? 동일시, 획일화라는 뜻도 똑같이 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언뜻 보면 완전 다른 단어 같은데 어원을 찾아보면 그게 다른 단어가 아니구나. 그래서 미국 애들은 저 단어를 써도 헷갈리지 않는구나라는 걸 금방 알 수 있죠. 자, 그 다음에 우리 4단원의 6과의 마지막 문장입니다. 오늘의 마지막 문장이겠네요.
자, 그래서 더 좋은 정의는 뭐에 대한 정의죠? aesthetic이라고 하면 미학입니다. 자, 미학에 대한 더 좋은 정의는 would be that 이게 될 거예요. 자, 뭐가 될 거냐면 그건 미학이란 철학의 가지다. 가지가 삐져나오는 거니까 분야도 되겠죠. 그래서 분점을 branch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철학의 한 분야이다라는 거죠. 어떤 철학의 분야냐면 deal with라고 하면 다루다, 대처하다라는 뜻이죠. 자, 이것을 다루는, 자, 여기에 대처하는 철학의 한 분야가 미학이라는 겁니다. 원래 뭐 철학에서 나온 거죠. 철학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수학, 그 다음이 과학, 그리고 미학이, 다음이 나오는 게 아마 미학일 거예요. 그죠? 예술 철학이라고 하잖아요.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이 된 건, 미학과로 독자적인 학문의 영역이 된 건 뭐 이제 한 200년, 300년 정도 됐다고 봐야겠죠. 그 다음에, 죄송합니다. 관심 없는 얘기에서요. 애들은 빨리 마치고 집에 가야 되는데 하는 표정으로만 필통도 다 챙기고. 자, 그래서 뭘 다루는 철학의 분야이냐면, 방법을 다루는 건데, 명사 뒤에 주어 동사 나옵니다. 뭐 어떤 방법이죠? 사물이 사람을 즐겁게 하는 방식. 그 다음에 in being experienced면 in은 공간도 있지만 뭐도 있다고 그랬더라? 시간도 있다고 그랬죠. 그럼 being experience에 동작 ing가 들어온 거니까 쟤는 시간이죠. 100%. 그러면 경험될 때라고 하면 되는군요. 수동이니까. 자, 경험될 때 어떤 사물이 사람들을, 즉 사람들이 어떤 우리말이면 사람들이 사물을 경험할 때라고 해야죠. 자, 그림이든 음악이든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 이 경험할 때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좋아하는 그런 방식을 다루는 철학의 한 분야다라고 정의를 하는 게 미학의 더 나은 정의가 될 겁니다라는 문장이었어요. 자, 여기까지 해서 4단원도 모조리 다 마쳤습니다.